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입력받은 숫자가 10이라고 할 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제가 우리 소수 판별기 만들어 놓은 이 함수 그대로 갖다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전 시간에 했던 그 함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얘 그냥 활용하면 돼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자, 일단은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이 함수, 얘는 이 한 줄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 함수는 리턴 타입이 없는 보이드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죠? 뭐 결과를 남겨서 어딘가에 담거나 하지 않잖아요. 보이드로 만들어도 될 거고, 인자값 하나 정수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인트 타입의 매개 변수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함수 print 1, 2, n prime numbers 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1부터 내가 넣은 인자로 넣은 값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출력.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어떤 숫자, 이 문제였죠?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알려주는 이 소수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이 함수에서 답을 봐야겠네. 우리가 아까 풀었던 그 문제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얘가 아니었군요. 약수 만들어서 출력하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아까 2교시 때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약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 사실 얘랑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떤 수를 받을 거고 1부터 그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 아까는 약수였고 이번엔 소수일 뿐이에요. 그쵸?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수 구하는 거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든 약수 출력하는 거 너무 간단했고, 소수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든 소수 출력하는 거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1부터 우리가 넘겨받는 값까지 반복을 시켜야 되니까 반복문을 하나 적어주고요. 자, 이 안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거쳤을 때 얘가 참이면 출력을 하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printf 자, 여기 조건문에 들어갈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요. 여기 조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넘겨주는 숫자가 지금 10인데 얘가 여기로 들어올 거죠. 여기에 10이 들어와요. 그럼 i가 1부터 10까지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겠네요. 그 안에서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이때 이 i 값, 현재 반복이 되는 중에 이 i의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로직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조건문 안에는. 그쵸? 그럼 우리가 소수를 판단하는 로직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럼 이 조건 안에다가 뭐 이런 거 써줘야 되나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어떤 형태예요 지금? 이만큼? 함수 실행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if 조건 안에 함수를 실행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어떤 결과를 남기죠. 얘는 리턴 타입이 int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리턴을 0 혹은 1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0 또는 1이 남을 건데, 그럼 우리 조건문이 0일 때에는 안 할 거고 1일 때에는 하겠죠. 그쵸? 그럼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가 뭐 하는 함수였어요? 인자로 넘겨받은 데이터를 매개변수로 받아서 결국 이 로직이 뭐 하는 로직이죠?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로직이었죠. 인자로 넘겨받은 매개변수로 받은 이 10이라는 값은, 아니 10이 아니지, 지금은 i 값을 순서대로 받을 거니까 1부터 10까지 한 번씩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1이 들어왔을 때 이거 만날 거고, 그럼 리턴 0 하고 끝나겠네요. 그러면 1 출력 안 할 거고, 그 다음 i가 2래요 2 들어가겠죠. 이거 아니니까 안 할 거고 2 내려와요. 그럼 2부터 시작했고 2 전까지니까 얘 안 하겠네요. 그쵸? 이거 아예 안 타죠. 반복문을 탈 수가 없죠. 2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i가 2부터 시작을 하는데 넘버로 받아온 게 2래요. 그러면 2는 2보다 작다. 얘는 거짓이죠. 반복문 그냥 빠져나갈 거예요. 거짓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1 리턴해 주겠죠. 그러면 1 리턴 했으니까 그때 i 2인데 2 출력하겠다 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만든 이 소수 판별기 이 함수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직을 여기다 써줘도 돼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함수 안에다가 이런 로직을 또 추가로 써줘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얘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활용을 다 하면 돼요. 이 기능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게 소수 판별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약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소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수 판별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if 조건문 안에도 얘가 가능해요. 그럼 조건문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는 이런 0과 1을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0일 때 거짓이라 안 할 거고 1일 때 참이라 할 거니까. 자, 함수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넘겨받은 10이라는 값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소수 판별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실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초기 값을 i로 잡아놓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수로 값을 가져와요.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돌렸는데 여기서 i랑 만약에 넘버가 위치가 바뀐다면 이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해야 될 문제 상황에서 이 변수들 i, 넘버 이런 변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반대로 썼는데 왜 안 되지? 하고서 왜 안 될까? 계속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영역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바꿔 썼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코드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사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초 문법,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함수도 문제 여러 가지 풀면서 활용법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고, 좀 유의할 것 몇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열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닫아놔도 돼요. 얘는 어차피 이름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소수 판별기다, 프라임 넘버가 소수니까 이거 소수냐?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기능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이름도 알려주고 있고, 그럼 이거 접어놓고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값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과는 맞게 나올 거예요. 저도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다 소수들이네요. 얘네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애초에
얘를 지금 줬죠 문제에서. 이거 그냥 활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얘를 열어놓을 필요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냥 닫아놓고, 얘는 그리고 함수도 만들어져 있네요. 리턴 타입 갖춰서. 물론 내용 로직은 우리가 원하는 로직이 아니겠지만. 그럼 일단 메인 함수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보는 거예요. 문제는 1부터 n 사이의 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소수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반환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전 문제에서 100을 넘겼을 때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소수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된 거죠. 근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개수를 알려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출력할 때 뭔가 숫자를 1씩 증가시켜서 카운트를 하면,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다 출력이 되고 나면 카운트가 이 출력 개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출력은 필요 없으니까 출력 부분 지워버리면 끝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첫 번째 넘버는 1000이래요. 그럼 1부터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 여기 출력 예시 나와 있고 이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000이래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1000이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받고 있을 거고, 얘가 지금 얘인데 여기가 이건 뭐 상관없죠. 매개 변수 이름이니까. 우린 이거 그대로 또 쓸 거예요. 소수 판별기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카운트 뿔뿔, 얘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n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넘버 인자를 받고 있으니까 1부터 n까지 반복을 시키는 반복문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도는 과정에서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n. 자, 그럼 이 안에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되죠. 어떻게? 이 함수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거 소수야? 아니야? 물어봐요. 얘가 참이라서 이 로직을 탄다라는 건 소수인 경우고, 얘가 거짓이라서 이 로직을 안 탄다라는 건 소수가 아닌 경우니까,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소수일 때만 실행이 되겠죠. 지금 우리 카운트 변수 만들어 놓은 걸 1씩 증가시켜요. 소수인 경우를 만났을 때에만. 그리고 나서 다 돌고 빠져나왔어요. 카운트 리턴 한대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지금? 모든 소수의 개수가 들어있겠죠. 소수일 때에만 카운트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소수가 아닐 때에는 카운트 증가 안 했을 거고, 얘도 좀 값을 낮춰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10까지만 10 아까 우리 2, 3, 5, 7 확인했었죠. 했을 때 첫 번째 이 결과가 4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10은 우리가 눈으로 돌려볼 수 있잖아요. 이거 10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i는 1부터 시작을 할 건데 총 10번 반복을 할 거고, 이거 돌려봤어요. i 1 넘어갔어요.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0 주겠네요.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다음에 1 아니지, 소수가 2, i가 2래요 2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 1을 줄 거고, 그럼 얘 하겠네요. 그럼 카운트 지금 1 3 소수니까 카운트 증가할 거고, 또 1 4 소수가 아니니까 0 줄 거니까 안 할 거고, 5 소수니까 1 할 거고, 6 소수 아니니까 카운트 증가 안 하고 7 1 할 거고, 8 9 10 다 소수 아니니까 증가 안 할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은 4겠네요. 소수일 때에만 증가를 시켰으니까 소수가 아닐 때에는 증가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원래 문제대로 돌렸을 때 예상 출력 결과대로 값이 나오죠. 얘는 그냥 이거를 활용할 줄만 알면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개수 세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냥 출력해서 다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 덧셈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경우에만 더하도록, 이 경우에만 개수 세도록, 이 경우에만 출력하도록, 그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우리가 풀어볼 세 문제가 그거예요. 출력, 모두 출력, 개수 출력, 그 다음에 합 출력. 이번에도 이거 접어놓고, 자 똑같아요. 아까 카운트 있던 자리에 썸이에요 이번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번에도 n이니까 우리가 매칭시켜야 되는 변수들, 그리고 실제로 써야 되는 변수들,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sum, 이러면 합계 끝난 거죠. 지금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 풀었던 걸 보면요, 이제 가장 기본 출력부터 해서 그걸 활용한 개수 구하기, 뭐 합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점점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풀으셔야 되겠지만, 문제를 확인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비슷했을 거고요. 그럼 그 방식들에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떤 부분만 달라지면 우리가 어떤 로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걸 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조건문 안에 함수 실행문을 넣어서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남겼을 때 0과 1이면 조건문 통과될 거니까, 이런 활용법, 이런 것만 잘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출력을 해보면 네, 예상 결과대로 잘 나오죠. 뭐 다른 거 더 테스트 케이스로 늘려서 해보셔도 돼요. 자, 일단 오늘 이제 풀었던 함수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 풀었다면 꼭 한 번은 혼자 풀어보세요. 되는 데까지라도. 그리고 나서 아, 나 진짜 모르겠다 하면 영상 돌려보면서,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내면서 정답 보면서 복습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풀 수 있을 때까지. 오늘 했던 이런 기본적인 로직을 쌓아가는, 그리고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함수를 만들고 하는 것들 중에.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복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마지막 문제로 이거는 바로 같이 할 거고요. 얘 한번 볼게요. 얘는 간단해요. 여기 이제 힌트로 써져 있는 이 부분들, 얘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어떤 변수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얘는 문자 하나니까 캐릭터 타입에 담아야 된다, 그죠? 근데 사실 얘는 여기에도 담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C 언어는 사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컴퓨터는 이런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해요. 얘를 그냥 자동으로 정수로 변환해서 인식을 해요. 근데 변환해서 인식을 했을 때 이 문자 A, 소문자 A는 97인데 얘를 문자로서 보여줘 라고 그 C 언어한테 명령을 하면, 그때 아 그래? 얘를 문자로 뭐였지? 하고 찾아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얘나 97이나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당연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C 언어는 얘를 97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라는 거, 그 내용이에요 얘는. 그러면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3개를 만들어야 될 거고, 이 함수는 리턴 값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어딘가에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출력만 되면 끝나는 문제예요. 함수 실행 여기 있는데 이걸 복사했구나.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지금 남기고 있지 않죠. 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굳이 리턴 타입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일단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거 하면 뭐예요? 그냥 이거 출력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 이거 알파벳 서문자 A부터 Z까지 출력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문제 A부터 Z까지 하나 했어요. 자, 다음.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도 가능은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달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 거예요. 아니다. 얘를 97 97부터 알파벳 개수가 26개죠? 갖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알파벳 A부터 Z로 문자로 출력을 해야 되죠. 지금 97부터 97 플러스 25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할 때 이 I를 출력을 할 건데 얘를 문자로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오류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고 얘를 한번 돌려보죠. 얘는 내용이 없어도 돌아갈 거니까. 어때요? A부터 Z까지 나오죠. 얘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라면 정수니까 정수로 출력을 해야 되고, 그럼 97부터 122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C 언어는 이 숫자들을 문자로 보여줘 하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문자를 찾아서 이걸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서식 지정자가 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거 줄바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반복문이 끝났을 때만 줄바꿈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한 줄로 쭉 나오게 될 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거 된다 그랬죠? 이거 하면은 이 A한테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97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아스키 코드예요. 네,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아스키 코드 우리 했었죠? 저희가 아니라 최용 강사님이랑 할 때 아스키 코드를 처음 배우셨을 거고, 그때 아스키 코드 표 보면은 소문자 A부터 Z까지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뭐 특수문자 몇 개 있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또 쭉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아스키 코드. 이렇게 넣었을 때 A는 어차피 97을 가질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I는 97이라는 거죠. 그럼 97일 거고, 97 플러스 25 아까 122였나요? 122 Z는 122라고 했을 때 C 언어는 어차피 이렇게 알고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면 C 언어한테 이런 데이터는 얘는 인지를 못하니까. 이렇게는 어차피 97로 알아들을 거니까 바꿔서. 그러면 결국 위랑 아래 이거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은 반복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문.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아까 제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도 된다 그랬죠.
나오죠 잘 대문자로. 그럼 얘는요? 얘도 돼요. 선문자 Z가 대문자 A보다 더 큰 수예요. 근데 대신에 중간에 제가 특수기호 몇 개 있을 거라 그랬죠. 그거랑 같이 지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딱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C 언어는 이런 거는 없어요. 얘를 무조건 아스키 코드를 거쳐서 숫자로 기억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출력할 때, 우리가 볼 때 이거 문자로 보여줘 라고 하면 이제 C 언어가 아 그래? 하고서 얘를 찾아요. 아스키 코드에서 찾아서 아, 얘에 해당하는 문자는 얘다 하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이런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얘는. 근데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이렇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7은 소문자 A다. 그리고 아스키 코드 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 그 매칭되는 애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함수를 사용한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캐릭터가 C 언어에서 따로 인지되지 않는 상태로 정수로 변환되는 것도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간단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 거고요. 좀 더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할 거니까 오늘 한 부분까지 복습 잘 하고 오셔야 돼요. 지금 수업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4일이 넘게 남아있죠. 이 시간 동안에 6일차 수업까지 한 내용은 확실하게 좀 복습을 해서 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따라가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